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별것 아닌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이상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상관없어. 그냥 겸손한 거 아닐까요? 배려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짧은 대답 하나 안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진짜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부터 심리학적으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직장에서 유능하게 일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조용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부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침반이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좋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내 감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내가 재밌었나를 먼저 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혹은 옷을 사려고 할 때 나한테 잘 어울리나 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음식을 묻는 게 아니라 나침반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대답 못하는 이유 5가지.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들이 밝혀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을 못해왔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아이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랍니다. 그게 뭐가 슬퍼? 울지 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참아.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도록 훈련받은 겁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아나 바움린드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인식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고 때로는 감지조차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 라는 질문에 진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하는 걸 말하면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렵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들이 모두 일식을 먹자고 할 때 사실은 중식을 먹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순간, 이게 단순한 양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과도한 거절 예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원하는 걸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공포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검열합니다. 이걸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할까? 내가 너무 까다롭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 검열이 끝나면 진짜 대답은 사라지고 안전한 대답만 남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욕구가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상하게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잖아. 심리치료사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이기심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게 생겨도 이기적인 것 같아서 억누른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안다. 이 사이클이 굳어지면 결국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구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정체성이 역할에 묶여 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예요.
팀장입니다. 전부 역할입니다. 직책, 관계, 기능. 그런데 그 역할을 빼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정체성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2018년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능과 역할로 정의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역할이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 밖에서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나의 욕구가 아니라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억누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시선이 내 판단보다 더 신뢰된다. 마지막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별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 자신의 판단이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먼저 지웁니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자신의 평가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내부의 나침반보다 외부의 나침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원해?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원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원함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이유,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전부 나가 지워져 있습니다. 감정도 지워지고, 욕구도 지워지고, 판단도 지워지고, 정체성도 역할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지워진 당신은 어디 있나요? 20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즉 자기 명료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의 질이 모두 높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명료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타인의 감정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 고통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나침반을 바깥에 두고 살아온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내 안으로 되찾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방법 1. 아주 작은 것부터 나는 이게 좋다고 말하기. 나침반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부터입니다.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 상대방이 뭘 고를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해보세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아 개념은 작은 자기 표현들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큰 결정에서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실패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을 쌓아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방법 2.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 하루에 한 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슬프다, 기쁘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 가슴이 조금 답답한 것 같아.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 이렇게 어설퍼도 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서 감정의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느끼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방법 3. 누가 뭐래도 내가 좋으면 된다는 경험 한번 해보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취향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세요. 남들은 다 보는 드라마에 관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들 가는 핫플레이스에 가고 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 그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자존감 회복의 핵심은 거창한 자기 선언이 아니라 내 판단이 맞았다는 작은 경험들의 축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그게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침반을 오랫동안 밖에 두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질문이 어렵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어렵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나침반을 안으로 되찾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의 가장 큰 장벽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춘 것이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지? 처음엔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당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진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나침반을 되찾는 시작입니다.